예,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의 당대회가 마쳤는데요. 우리가 이 당대회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예, 첫째 이제 이 당대를 8일 동안 하고 네. 또 다급 당 대표자들이 토론을 하고 예. 뭐 결정문 작성 초안을 하고 하니까 또 그 당 중앙 지도기관을 대의원들이 당 대표들이 선거를 하고 하니까 마치 북한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양 보이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뭐 오해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예.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 실질적으로는 이미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거수기 노릇하는 겁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이번에 특이점을 보게 되면은 그 당의 총비서 김정은을 예. 추대하는 것인데 예.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찬반 선거를 하는 걸 통해서 예. 북한이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북한이 이런 집단이 아니라 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민의 뜻을 모아서 내가 정치를 한다, 통치를 한다라는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첫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건 정확히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당연히 그 코로나19 등 이런 문제 때문에 네네. 예전에 비해서 그 대표자 규모가 줄어들고 그리고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도리어 제7차 당대회는 4일밖에 안 했거든요. 예. 2배 늘어나서 8일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참석자를 보게 되면 당 대표 등등 포함해서 방청객까지 7,000명이 참석을 했어요. 예. 제 7차 당대회 때는 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려 2,000명을 들렸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김정은이가 이 코로나 방역 체계가 확실하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마스크도 안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문별 회의 때는 마스크를 썼지만은 네네.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보여주고 이렇게 열심히 이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토론해가지고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바로 뭐냐면 김정은의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 김정은이가 사업총화보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전년도 당대회부터 지금까지의 당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걸 사업총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조성된 이 엄중한 이 난간을 갖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대부분 다 목표치에 미달했다. 예. 실패했다는 거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모든 언론이 예. 김정은이가 실패를 자인했다라고 막 선전을 하는데 네. 당 총화 보고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아주 자찬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 보도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군요. 총화 보고. 예. 그래서 각 부분에서 어떻게 북한이 5년 동안 성과를 거뒀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김정은이가 예전에는 무조건 당대회라는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놀라운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선전하는 것이 이제 그 상투적이었는데 예. 김정은 시대 때는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실패를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도 정권을 장악하고 북한을 통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자신감의 발로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지금 북한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요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그런 어떤 쇼잉, 보여주는 걸 통해서 좀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그 민심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자꾸 인민을 위하는 양게 연출을 하지만은 실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시스템은 수령이라는 김정은이가 유일 영도 체제, 소위 유일 독재 폭압 체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령이 마음대로 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의 그 지도사장인 주체사장에 의하면 북한 인민대중이 중요해야 되는데 북한의 중요해야 할 인민대중은 노예로 전락하고 바로 수령이라는 김정은이가 북한을 통치하는 이런 시스템이 현재 정확하게 보면 이게 냉정하게 북한 체제이기 때문에 민심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애민정신 북한 인민대중주의를 외치면서 북한 인민들을 껴안는다 인민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지 실제 하는 양상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아니죠. 상징 조작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외치면서 떠드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의 지금 메시지가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뭐 합의를 이행해라.
이런 식으로 합의 이행하는 거 봐주면서 예. 그거에 맞춰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대강이 나오면서 예. 말대로 미국이 강력하게 나오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또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대응한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을 그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표현은 처음 나왔지만은 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북한의 그 김정은의 통치 의지를 과시하는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 사업 총괄을 하면서 미국과 트럼프와 3번 만났지 않습니까? 네. 싱가포르, 베트남, 그다음에 판문점에서 이 미국하고 좀 이런 정책 대사변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러나 미국의 본심은 뭐냐? 미국의 이 제국주의적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누가 집권하든지 미국의 그 대조선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면서 핵무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대북 적대 행위를 하면 용서치 않겠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부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이게 내부 단속용이다, 막 결속용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런 분석을 또 하더라고요. 네, 이것은 당총화 보고문 물론 요약문이지만은 그걸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것은 단순한 내부 결속용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국제사회를 향해서 외친 거죠. 왜 이걸 외쳐야 되냐면 지금 북한이 가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 대북 경제 제재입니다. 그렇죠. 대북 제재가 길어지니까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돈줄이 지금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 건들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미 지금 건들고 있는 거죠. 대북 제재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북한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경고하는 의미지. 이것이 내부 결속력. 아니 내부 결속력이라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근데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사일 쏴봐야 이제 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없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번에 이 당 사업 총괄을 쫙 보니까 어떻게 이 난간을 극복하느냐. 지금 현재 난간이라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국제사회 대북 제재, 두 번째는 코로나19, 세 번째는 작년에 있었던 자연재해, 홍수와 태풍인데 여기에다가 이 3가지만 드는데요. 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북한 전문가들은 이걸 외면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내부적인 모순이 구조적 모순이 지금 막 한계가 오는 건가요?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그래서 여기서 비롯되는 위기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딱 답을 넣어놨더라고요. 자, 정치 사상적으로는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 김일성주의는 주체 사상이고 김정은주의는 선군 사상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와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가지고 극복을 하고 경제 문제는 자력경성으로 하겠다. 외부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힘으로 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대외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군사적으로는 핵무력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제고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4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김정은이가 지 개인적으로 속으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는 상당히 이런 난간 극복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쇼잉이 이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협상 테이블에서 뭔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 아니었을까요? 근데 우위를 점한다고 미국이 그 우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고.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제한적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핵화 아닙니까? 우리는 비핵화만 되면은 그러면은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의 가장 큰 평화 유입이 또 국제사회 평화 유입이 북한의 핵인데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공동선언에서 최고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였냐 주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였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됐죠. 완전한 비핵화도 있지만은 우리가 의무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핵 폐기죠. 북한의 완전한 폐기인데 1cm도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북한이 총화 보고문을 쭉 읽어보면 싱가포르 선언이라든지 또 판문점 선언 등에서 언급한 소위 북핵 북한의 비핵화는 커녕 언급도 않고 아예 핵무력을 더 강화시킨다. 언급이 아예 없더라고요. 언급도 없고 핵무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등 전술핵 핵무기를 제공한다는 등 이 핵무력 강화에 대해서 몸통 얘기하기 때문에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천명한 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그 김정은의 8차 당대회는 트럼프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시대에 나와 김정은과 그 트럼프가 대화했던 모든 내용 백지화하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거의 그 정도 선언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남북 관계도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김정은이 정확히 파악했어요. 지금의 남북 관계는 김정은이 북남 관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남북 관계는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딱 하면서 이 원인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남북 관계 파탄 원인을 우리한테 다 전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남조선 당국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그다음에 반공화국 몰아치기를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사실상 이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고 한 것들은 김정은 여정을 시켜서 대통령한테 전응하고 운운하면서 비판을 하고 요번에도 오늘도 한번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6월 달에는 이 1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 개성공단에 폭파시켜버렸죠. 남북 공동연합을 폭파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9월 달에는 비무장 민간인이 표류하는데 구조할 생각은 않고 10시간 반 동안 방치하다가 총 쏘고 불태워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판문점 선언의 정신이고 그 평양공동 정신을 위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북발하기 노릇하고 뭐 퍼주겠다 다 했는데 그 모든 결과가 돌아오는 것은 그냥 트럼프도 백지, 문재인도 백지 그 이전으로 다 돌리겠다라고 김정은이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못을 박아버렸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 보니까 집권당이랑 같이 연내 김정은의 방북을 방남을 갖다 성사시키겠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해체시켜주고 또 김여정이가 또 언급해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이한테 또 청와대를 향해서 전응하고 운운해도 한마디 북한에 대한 항의도 못하고 북한을 위해줬는데 돌아온 것은 뭡니까? 이런 결과면 빨리 북한 김정은 정책의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연내 방남 그래서 이런 소리 듣나 봅니다. 지금 좀 노트북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특등 머저리라는 소리를 듣나 봅니다. 저기서 지금 주목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김여정이가 이번 그 당대회 때 신분이 격상될 걸로 다 예상을 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한번 예상했죠. 김여정이 올라올 거라고. 그런데 도리어 정치국 후보님마저 탈락해버렸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 이게 두 번째 줄에 서 있었는데 뒤에 네 번째 줄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김여정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강등되고 역할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김여정이는 자기 직책을 가지고 북한에서 권력 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의 친여동생이라는 이 신분적 관계에서 김여정이의 힘이 생기는 거지. 김여정이가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이 되고 정치 구글에서 후보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큰 영향 북한의 없다. 고위층 누구도 김여정을 그랬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하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여정의 힘은 최고 통치권자인 김정은한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반 독자들이 실제성을 잘 모르는데 또 일반 전문가들이 언급을 안는데 북한에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그 김정은이의 서기실장입니다. 우리 같은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요. 각종 판문점 회담이라든지 싱가포르 회담 등등에 직접 김창선이 가서 다 조종을 하고 판문점 회담할 때 대남 담당 부위원장인 김영철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뒤에 따라가니까 손으로 저를 빠지라고 말이야. 당 부위원장을 밀어내는 사람이 바로 김창선입니다. 근데 김창선이가 뭐 당의 상무 정치국 위원입니까? 후보입니까? 심지어는 당의 흔한 당의 중앙위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 생기느냐? 최고 통치권자인 김정은의 지근거리에서 모든 당정부의 모든 보고 문서를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조정하는 또 김정은의 지시사항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창선이가 무서운 겁니다. 왕정이네요, 왕정. 왕 바로 옆에 있는 측근 내시들이 오히려 설치게 되는 딱 왕정 국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직책을 가지고 그 사람의 권한의 행사라는 역할을 갖다가 따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 특등 머저리 저것은 그 2016년도에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가요? 나와 있는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이건 이제 그 북한이 보는 삐라하고
또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에서 민화협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직접 그걸 언급했는데 그것하고 이번 거하고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어허. 자, 이것은 뭐냐? 지난번 것은 민족화해협의회라는 소위 그 대남 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고 예. 경고문이었고 이번 것은 뭐냐면 북한의 실질적인 이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이가 당 직책을 걸고 부부장이라는 직책을 걸고 직접 발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 입장이 되는 이런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공식 입장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김정은의 복심이라고 왕족이 보는 거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김여정이가 그 직책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강등시키는 모양을 연출하고 네. 바로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이러한 그 저런 담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김여정만의 권한이죠. 감히 누가 하기. 이건 물론 당연히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서 하는 거죠. 자기 혼자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 특등이란 말, 그 북한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말인가요? 예. 특등이라는 말이 가지는 어떤 그러니까 의미. 뭐냐면 우리를 대남 뭐가 될까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라는 제일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멍청이 뭐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하. 아주 그 쉽게 말하면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또 우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예. 할 수 있는 이것도 상당히 좀 완화된 표현입니다. 전에 그런가요? 역도라고 하는 쓰레기다. 민족의 반역자다 쓰레기다. 역도라는 표현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한테는 뭐 남조선 집권자, 당국자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완화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아니 이거 찾아보니까는 박근혜 예. 대통령이 그 5차 핵실험 예. 북한이 막 했을 때 그때 김정은 정신상태 통제불능이라는 얘기를 안보위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랬더니 바로 뭐 민화협에서 또 성명 내가지고 잠자코 돼질 날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자들인데 이번에는 아예 김여정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에 향해서 그동안 그렇게 북바라기 노릇을 했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야 이 제일 XX 같은 머저리야 이렇게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일희가 직접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해서 대남 비방을 하는 그 시점이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부터 나와가지고 탈북민 관련해서 우리 정부를 비판했고 예. 청와대를 전응하 심지어는 뭐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면서 그 청와대 또 문 대통령을 비방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고 북한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김여정이가 그래서 아마 1월 17일 날 곧 이제 북한의 입법국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 예. 여기서 헌법을 개정해서 북한의 이 정권 기관들, 기구들을 재편할 겁니다. 예. 예. 그 재편할 때 김여정이가 또 어떤 새로운 직책을 맡을지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예. 참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2016년에 김정은이 핵실험 딱 하니까 바로 김정은 뭐 호칭도 직함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김정은은 정신 상태가 정말 통제 불능인 것 같아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여정한테 특등 머저리 소리들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김여정은 정신 상태가 정말 통제 불능이다. 이 정도쯤의 반응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님과 대담을 가져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